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근데 요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온차가 심할 때 이때 이제 그 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인간들의 소망 또 추구하는 무병장수 또는 건강장수라고 그러는데 요 비결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특정인이 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이런 데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식입니다. 소식. 근데 소식이 좋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인들 보통 먹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를 쓸데없이 먹는 겁니다. 그 이 3분의 1 더 먹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각 장기에도 무리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의 수명이 다 하지 못하면은 내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소식이 대단히 중요한. 원래 우리 인간은 그 이제 세포가 60조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세포는 유지가 되고 또 재생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은 재생 쪽에 사용되어질 에너지를 이 보존하는데 이제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덜 섭취를 했을 때 우리 세포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먹던 사람이 적게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재생에 쓰일 게 보존 쪽으로다가 쓰이다 보니까 이 비만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적게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적게 돼요. 여러분들 인슐린들 다 아시죠?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장은 이 호르몬과 효소를 다 분비하는 특수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인슐린이 나오는데 우리가 과다 섭취한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식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런 영향을 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 DNA, 우리 핵산이죠. DNA가 손상이 되는 것도 막아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족한 듯하게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포만감을 느껴야 수저를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지 말고 좀 부족한 듯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밥그릇, 국그릇을 작은 걸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밥그릇에 수북이 담기면은 많은 걸로다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오래 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씹으시면은 이 같은 양을 먹더라도 비만 이런 게 다 예방이 되는데 우리 보통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차려놓은 거 그냥 먹는데 걸리는 시간 10분 걸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개 한 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최소한도 20분은 먹어야 됩니다. 20분.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먹을 때 밥부터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는 걸 순서를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채부터 드시고 두 번째 과일, 우리가 흔히 디저트로 드시는 과일을 두 번째로 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성 반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밥, 또 고기, 국 이런 거를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국은 특히 이 국물에
염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국물을 좀 배제하고 건더기 위주로다가 이렇게 드시면은 이 처음에 드신 야채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채소에 많은 거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장까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가 중요한 게 이 유익균,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바로 이 식이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식이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찌꺼기 이런 것들을 배출해 주는 역할도 식이섬유가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채를 통해서 섭취한 식이섬유가 이 장까지 내려가면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다 보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거를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0분 이상 드셔야 됩니다. 빨리 먹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췌장 질환이에요. 췌장 질환. 그래서 이 췌장염이라든가 췌장암 이런 것들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 최소한도 우리 입에서 한 50번 이 정도를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키지 않아도 그냥 다 넘어가요. 특히 이제 우리가 현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50번 이상을 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피틴산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다 빼내버려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다가 기능이 떨어져.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긍정적 태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 연구가 된 건데,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평균 수명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2%나 더 높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차이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일 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보다 한 7.5년, 거의 8년을 더 길게 또 건강하게 장수했어요.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생활을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같은 데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사고를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시작하고서 몇 년만 지나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이게 건강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배우자 유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우자 유무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부부간의 그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도 배우자가 사별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그 수명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 사별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그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 사별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우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가 굉장한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미혼자, 건강한 미혼자하고 같은 연령대에서 또 기혼자인데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당연히 건강하고 미혼자가 오래 살 걸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심장병이 있고 결혼을 한 기혼자들이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부지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 환경이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 환경이.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사람들과 또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망률이 거의 40%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장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활동을 더 많이 해요.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적절한 자극,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자극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몸에 이제 병원균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죠. 항체가. 그래서 이제 그 항체가 다시 들어오는 병원균을 무찔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유익균만 남기고 유해균을 없애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유익균이 적당히 있으면서 유해균이 적당히 있어야 유익균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면역력도 증강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더 업이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더 업이 되는 겁니다. 좋은 균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만약에 좋은 균은 많이 있는데 유해균이 없으면은 이 좋은 균들도 나태해져요. 그래서 이 활성화가 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극,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실험을 했냐면요. 이 핵 잠수함 기지에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핵 잠수함이 없는 이 좋은 지역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핵 잠수함 기지에서 근무하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았어요. 건강 수명이 훨씬 길어지고. 이제 이게 적당한 자극을 받아서 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하고 일반 뭐 내과 외과 이런 데서 근무하는 의사들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방사선이 몸에 해롭다는 건 다 알죠. 당연히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수명이 짧았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왔어요. 이거는 방사선도 적당히 쪼이게 되면은 우리한테 자극을 줘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방사선 쪼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사선 진짜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체스트 가슴 사진 한 장 찍으면요 수명이 한 5시간 이상 단축이 됩니다. 요 가슴 사진 한 번 찍는데. 예.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할 때 진단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찍으시고 평상시에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공과 학력이 영향을 또 많이 줬어요. 성공과 학력이. 그래서 이거는 런던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그 질환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비교를 했는데 건강하면서 이 학력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건강치 못한데 심장 질환 그 대사성 질환 아시죠?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고 비만하고 또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고 허리둘레 굵고 이 중에서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사질환이에요. 이 대사질환은 만병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력이 높은 사람과 그렇죠. 학력이 높은 사람과 또 건강하면서 학력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봤더니 오히려 그 각종 질환 유병률이 질병이 있으면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2배 내지 4배 정도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 학력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이 많은 접촉을 하죠, 사람들하고. 그래, 대인관계가 많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